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소개 중에서 물류관리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물류관리사를 먼저 소개를 할 텐데, 우리 물류관리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격증 물류유통 계열에는 어느 자격증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있고요, 물류라는 게 있죠. 원래 이 다음에 유통관리사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건이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불러요. 이 유통 안에는 상유와 물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두 번째 물류는 즉 PED, Physical Distribution, 말 그대로 물적 유통의 자격증이 됩니다. 즉 유통이라고 부르는 상유와 물류가 합쳐진 전체 흐름의 유통 중에서 물건의 직접적인 흐름만을 빼서 만든 자격증이 물류관리사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의미는 유통관리사가 훨씬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좀 두루뭉술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물적 유통만을 빼내서 특화시킨 자격증이 물류관리사다. 자, 그런데 물류를 빼내는데요, 이 물류가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재료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뭐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무역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물류관리사에 국제물류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 국제물류론을 좀 특화시킨 자격증, 그게 무역영어입니다. 무역영어가 나오고, 무역영어, 그 다음에 요 무역영어를 좀 더 넓게 본 게 또 뭐예요?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그 나라 게 맞냐, 좋냐, 나쁘냐, 뭘 따지게 됐어요? 원산지를 따지게 됐죠. 원산지 관리사라는 게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파생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은 근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류관리사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다양한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뭐 여러 개를 내가 취득하기 힘들다, 그러면 물류관리사 하나를 취득하시는 게 좋고요. 엄연히 따지면 물류와 유통은 상류가 분류가 되면서 분류가 된 건데 뿌리가 같죠. 뿌리가 유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통관리사도 유통관리사 1 과목이 뭐냐면 유통물류론이에요. 즉 거기서는 공통된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요 두 과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나온 자격증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죠? ERP라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격증. ERP도 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있고요,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가 있습니다. 즉 이 ERP 물류가 또 얘랑 또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ERP 물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컴퓨터 관리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실기 플러스 이론 문제죠. 그래서 얘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아마 유통보다도 조금 난이도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실기가 1급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실기만 집중하면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가장 쉬운 게 ERP 물류 2급이겠죠. 물류 2급을 먼저 하고 물류 1급을 취득하고 유통관리사를 취득하고 물류관리사까지 취득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 NCS화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직무능력 표준의 한 우물만 판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력을 좀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통과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자격증을 물류에 관련된 자격증을 한번 소개를 시켰는데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유통 자격증 소개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시행기간은 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있어요. 한 번. 1년에 한 번 있고요. 올해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를 한 다음에 8월 3일 날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합격을 못하면 내년을 또 노려야 되는 그런 자격증인 거죠. 그래서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다는 그 제한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은 총 5과목이고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용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물류법규인데 보통은 요 4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제가 갈매기 날린 애들 있죠.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용론에서 80점 이상 맞고요. 국제물류론은 60에서 70점 맞고 물류 관련 법규는 뭐? 그죠. 4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과락을 면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송법, 항만, 유통산업발전법, 철도,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등등등 여러 가지 법률의 짜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짜집기. 여러 개의 짜집기 법률이다 보니까 시험 자체도 두루뭉술하게 나와요. 여기저기서 문구만 바꿔서.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 꽈락이 많은 과목이고요.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는 양도 많아요. 조문을 다 외울 수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출문제를 좀 참고를 많이 하시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격 기준은 보신 바가 있겠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률을 보시면 생각보다 어떤 분들이 합격률이 꽤 높은데요? 라고 하는데 시험 자체가 인원이 많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 자체를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또 보세요. 11,000명이 접수를 했는데 6,800명만 실제 시험을 봤어요. 즉 여기서 5,000명 정도는 안 봤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기가 시험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탈락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준비가 된 사람들만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3,000명 합격한 겁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물류관리사 지금 5년치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나의 경쟁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2,000명, 3,000명 그러면 기껏 해봤자 11,000명밖에 안 돼요. 11,000명. 11,000명인데 이 11,000명에서 50% 정도는요. 이미 회사에서 내가 이 자격증 따면은 성과금을 줄게. 자격증 수당을 줄 테니 너 한번 취득을 해봐. 진급시 우대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거의 50%예요. 농협도 가점을 주고요. 물류회사에서도 진급하려면 물류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빼면 이 중에서 50%를 빼면 한 5,000명 정도가 내 경쟁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19년도, 20년도는 취업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3년 이내로 보면 여기서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취득하신 분이 많이 없다. 저도 회사 생활했을 때 저도 물류회사 3PL 회사에 있었지만 제가 다닌 회사에서도 물류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웬만하면 물류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공부하실 때 취득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를 좀 알아봤는데 물론 물류는 우리나라의 물류 자격증이 끝판왕이죠. 뭐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경영하고 이쪽 인문계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증 중에 그래도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력하는 만큼 얘는 이론밖에 없다 보니까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유통관리사하고 다른 자격증도 소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